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멤버십 코스로 오늘은 제2강의 두 번째 시간, 작용과 반작용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2법칙인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야기할 텐데, 진짜 운동 법칙은 제2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제1법칙과 제3법칙은 제2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되는 법칙인데, 그러면 제3법칙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턴 시대만 하더라도 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리학, 다시 말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여기에 힘이 어디 있느냐? 처음에 어떻게 많이 생각했냐면 힘은 물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멩이를 뺑뺑 돌리면 이 돌멩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그림에서 힘은 어디 있을까라는 이 답변을 할 때 뉴턴의 제3법칙, 뉴턴의 운동법칙은 어디에 나오냐면 뉴턴이 1687년에 발표한 프린키피아에 나옵니다. 프린키피아의 제3법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To every action there is always opposed an equal reaction, or the mutual actions of two bodies upon each other are always equal and directed to contrary parts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작용이 있으면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는 두 물체가 서로 상대에게 미치는 힘, 작용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요약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힘이라고 하는 건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그래서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건 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힘은 반드시 A가 B에게 힘을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A와 B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입니다. 이 세상에 물체가 하나만 있다면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물체가 반드시 상호작용한 결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작용이란 무엇이냐면, 여기서 A가 B에게 작용한 힘 F가 있다, 이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 힘의 반작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작용이라면, 그러면 A와 B를 확실하게 알죠. 그러면 이때 이 두 개를 바꿉니다. 바꿔서 B가 A에게 작용한 힘이 그 힘의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작용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 나한테 힘을 주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힘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힘 찾으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각 물체를 이름을 붙이겠어요. 여기 손이 줄을 잡고 있고,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있죠. 그래서 손을 A라고 하고, 줄을 B라고 하고, 돌을 C라고 한다면, 먼저 어떠냐면 두 개씩 이야기해야 됩니다. 손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손이 줄을 지금 잡아다니고 있죠. 이것의 반작용은 무엇인가? 찾을 수 없으면 힘이 아닙니다. 이 반작용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두 개 바꾸면 되겠죠. 줄이 손을 잡아당기는 장력입니다. 줄의 양 끝에서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이 줄을 잡아다니면 내 손도 줄이 내 손을 잡아다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손과 줄이 상호작용하고 그 둘이 서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은 이걸 보죠. 줄이 돌을 잡아다니는 장력. 지금 줄이 돌을 잡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이것의 반작용은 뭐가 되겠어요? B와 C를 바꿔야 되겠죠. 돌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입니다. 만약에 돌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이 없다면 이 줄이 이렇게 팽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돌도 줄을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으로 C를 보겠어요. C를 보면 C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힘을 우리가 상상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심력은 힘이 아닙니다.
원심력은 힘과는 상관없이 힘처럼 행동하는 그 다른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배우게 될 텐데, 이게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바깥에서 돌을 잡아다닌다면 그 돌을 잡아다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엇이 돌이 뱅뱅 돌면 어때요? 더 크게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겠죠? 근데 바깥으로 쫓아다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심력의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힘이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제대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냥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얘기할 때는 이 두 개 A와 B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과가 중력을 받고 나무에서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해야지 돼요? 무엇이 작용합니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다니는 중력이다. 그래서 지구하고 사과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반작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작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 간단한 퀴즈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윗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합니까?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책상 위에 놓인 중력의 반작용을 찾아라. 그리고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르고 싶어요? 저 중력은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게 수직항력이니까 수직항력이 반작용이다라고 금방 고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 그런데 이 반작용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 중력을 이제 A, B에서 말해야 된다 그랬죠? 이 중력은 어떤 힘이에요? 이 중력은 어떤 힘이냐면 지구가 책을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죠. 그럼 반작용은 무엇입니까? 책이 지구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다. 이게 바로 반작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에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접촉해야지만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수직항력과 장력입니다. 이런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힘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이란 면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만유인력 같은 힘은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라는 성질 때문에 서로 힘 작용하는데 이 수직항력이 어떠냐면 면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방해해서 그래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에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줄이 팽팽해지면 줄보다 더 멀리는 가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항력과 장력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힘이라고 부르고 이 구속힘은 무엇으로 구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운동 방정식 F는 MA를 가지고 구속힘을 나중에 수직항력이나 장력을 나중에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다른 힘은 뭐냐면 두 물체가 물론 접촉해서도 작용하지만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 그런 것입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바로 만유인력을 작용하게 하는 힘이죠. 전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가 전기력을 작용하게 하지요. 이것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합니다. 이렇게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런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힘을 정의한 힘의 법칙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구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량이 있으면 만유인력은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정해집니다. 전기력도 마찬가지죠. 전기력도 쿨롱 법칙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수직항력과 장력을 제외한 구속힘을 제외한 다른 힘들은 전부 다 그 힘을 정하는 힘의 법칙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이렇게 써 있는 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운동 법칙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운동 법칙은 힘은 MA 이러죠. F는 MA. 근데 이 운동 법칙은 힘을 구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힘도 알아낼 수가 있죠. 어떻게 알아내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내죠. 근데 이건 어떤 특정한 종류의 힘을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한다면 그 힘을 다 더한 합력이
크기가 얼마고 방향이 어떤지 하는 걸 FMA가 알게 해주죠. 이 FMA는 힘을 구하는 법칙이 아니라, 물론 이거 가지고 가속도를 먼저 알면 그 물체의 작용은 합력도 구할 수가 있긴 하지만, 힘을 아는 법칙이 아니라 힘을 미리 알고 그 다음에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지, 물체의 운동은 무엇이 알려줍니까? 무엇이 결정합니까? 가속도가 결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힘을 안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운동 법칙이고, 그 다음에 힘의 법칙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법칙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법칙이고, 힘마다 그 힘을 결정해주는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경우에는 만유인력 법칙, 정리력의 경우에는 쿨롱 법칙, 탄성력의 경우에는 후쿠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반작용을 한번 구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힘들의 반작용을 한번 구해보겠어요. 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먼저 A가 B에게 작용하는 무슨 힘, 이렇게 고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책상 위 책에 작용하는 중력, 이러면 우리 아까 한번 한 것이지만, 이것은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입니다. 반작용은 뭐가 되겠어요? 책이 지구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속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반작용은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은 부력이 어떻게 해서 작용하는 건지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작용하는 거냐면, 물속에다 물속에 물체를 집어넣으면 물이 물체의 면을 밀어줍니다. 압력에 의한 힘, 이걸 다 더하는 것이, 물체에 접촉한 물이 물체의 표면을 누르는 힘을 다 합한 것이 바로 부력입니다. 그 누르는 힘이 아래쪽에서 위로 누르는 힘이 위쪽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보다 더 커서 이 부력이 전체로는 위로 작용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것의 반작용 구하기는 식은 죽은 먹기죠.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물체의 표면이 물체에 접촉한 물을 미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진자는 뭐예요? 줄에다가 추를 연결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추에 작용하는 장력의 반작용은 뭘까? 그러면 이 장력은 무엇이 무엇을 잡아다니는 힘인지를 쓰면 바로 줄이 추를 잡아다니는 장력이죠. 이것의 반작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만 바꾸면 되겠어요. 추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 마찰력은 무엇한테 작용하는 겁니까? 바로 노면이 바퀴를 미는 힘이, 이게 바로 마찰력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반작용은 뭐가 돼요? 바퀴가 노면을 미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른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철수가 경사진 비탈길을 따라서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작용하는 몇 가지 힘에 대해서 반작용을 구해보겠어요. 스키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반작용. 자, 그러면 스키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무엇 때문에 작용합니까? 무엇에? 경사면이 스키를 떠받치는 힘이죠. 경사면이 면 때문에 더 이상 그 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사면이 스키를 떠받치는, 경사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수직항력이죠. 그러면 이것의 반작용은 무엇입니까? 스키가 경사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건 뭐가 되겠어요? 경사면이 스키면을 잡아다니는 힘이 되겠죠. 이것의 반작용은 뭡니까? 스키면이 경사면을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철수에 작용하는 중력, 이건 우리 여러 번 했죠. 지구가 철수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니까 이것의 반작용은 철수가 지구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2강 두 번째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작용 반작용 법칙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반작용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